자, 그러면 이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 이 거주자라든지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원천징수 세율,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그 세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눠서 일단 이자소득에서 보면, 자,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14%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뭐 적금을 들었다. 그래서 뭐 1,000만원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1,000만원짜리 적금을 들어서 만기에 1,000만원을 원금을 받고 거기에 다시 1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10만원의 이자 14%니 14만원은 떼고 14만원을 10만원에 14%인 14,000원을 떼고 차액 86,000원만 이자 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14,000원은 바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에서 원천세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는 25%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비영업대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떤 그 영업 사업자들 간에 이자 소득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금융업도 아니고 은행업도 아닌 이 금융업도 아닌 일반, 그러니까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 2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자, 분리과세 신청 장기채권 이자라는 게 있는데 장기채권을 한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을 하게 되면 30%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 원래는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고 장기채권 이자에 대해서 바로 분리과세로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분리과세 신청을 해서 30%로 원천징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실명 이자소득이라는 것은 실명이 나타나지 않는 실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30%와 9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는 것은 바로 직장에서 공제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뭐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 공제회, 뭐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 공제회, 경찰이다 그러면 뭐 경찰 공제회. 자, 이런 직장의 공제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직장 공제회에 자금을 불입하고 만기에 뭐 받았을 때 뭐 100만 원 불입했는데 11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 차액 1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자, 기본세율 6%부터 42%의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인 배당은 다 14%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사업. 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자, 두 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을 공동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두 명이 사업을 영위하는 이 공동사업에 사업자로서의 참여는 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출자만 하는 그 공동사업에 출자만 하는 개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공동사업에 출자만 하는 개인을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사업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에 따른 이익을 받는데, 그러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봐서 25%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비실명 배당소득은 비실명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실명거래가 되지 않은 거래로 인해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5% 또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면 9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리과세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는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 거고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바로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를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천징수를 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가 있고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완납자원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완납자원 원천징수 형태로 과세되는 것을 바로 분리과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산하는 절차, 즉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죠. 자,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에서 납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하는, 자, 이러한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한 예납적 원천징수는 바로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다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기본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자, 이를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는데, 자,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를 보겠습니다. 완전 이러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거죠.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데, 자, 이렇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30%의 원천징수율을 적용을 해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고, 비실명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35%, 90%의 세율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고, 자, 직장공제회 같은 경우도 바로 초과반환금에 따라서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를 적용을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이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았는데 그 국내에서 받는 이자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14%,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 그 다음에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무조건 종합과세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건부 종합과세를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것은, 자, 이렇게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인데, 자, 이렇게 분리과세로 완납적 원천지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이 분리과세는 바로 14%, 비영업대금은 25%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율 적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종합소득에 포함된 금융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과세될 경우에는 바로 이 2천만 원을 분기점으로 해서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바로 기본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금융소득 2,1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소득 2천만 원 중에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의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로 종결되는 14%의 세율을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1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이렇게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5억 원입니다. 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이미 5억 원이다 그러면 이 5억 원을 초과해서 합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42%의 세율로 과세가 되죠. 자, 이렇게 5억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무조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한계 세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른 소득 금액이 5억 원이기 때문에 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4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이러한 5억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5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 42%를 한계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소득 2,100만 원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 14% 세율을 적용을 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100만 원 한계세율 42%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